변화를 지켜볼 수 있는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애들 네. 이름으로 뭐 2천만 원 투자했다가 1,000만 원 날리면 아니요. 너무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거 아예 학자금으로 써야 할 돈인데 그런 투자는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왜 저희가 10,000원씩 12달을 모으니까 12만 원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이가 경험하게 한 것과 그게 12달을 하면 12만 원이 돼요 라고 그냥 말로 알려주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본인이 경험을 한 친구는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모으고 1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말로 배운 친구는 그렇다고 해요 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직접 한번 해볼 수 있게, 근데 좀 장기적으로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제가 산업별로 투자를 좀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 중에는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 말고 아이돌을 좋아하거나 뭐 게임을 좋아하거나 디지털 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코딩을 배우고 싶어요 하거나 이런 좀 관심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종목이나 해당 ETF나 뭐 이렇게 해당 펀드나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투자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권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몇몇 아이들의 사례가 있는데 이제 정말 가장 훌륭했던 사례가 뭐냐면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인데 본인은 바이오와 관련한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바이오와 관련한 산업들에 대해서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하고 막 찾다 보니까 기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을 뉴스에서 보고 저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업에 본인이 투자를 하겠다고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부모님께 시드머니를 좀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아이가 설날 모았던 세뱃돈 같은 거 받은 거 모아놨던 돈 중에서 부모님이 이제 몇백만 원 정도를 그러면 해봐라 라고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이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본인의 돈이 들어가니까 뉴스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놀라웠던 거는 그러니까 네이버 금융 같은 거를 보는 거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환율 뉴스를 되게 열심히 보고요. 또 하나는 다트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 공시 같은 것들을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기업 정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례를 좀 더 널리 알리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이 아이는 사실 부모님이 시작한 게 아니라 아이가 시작한 경우이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 투자 교육을 시작하실 수 있는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바이오 산업에 관심이 있고 그런 기술자 또는 네.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이 바이오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된 케이스인데, 맞습니다. 사실은 뭐 아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돈돈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또 다른 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럼요. 저는 이 아이가 투자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쪽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그 과학자가 된다든지 뭐 양쪽 어느 쪽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돈이 목적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린 이유는 다른 것보다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자꾸 추천하는 종목으로 뭐가 이렇게 좀 이루어지면요. 아이가 어느 순간에 엄마가 알아서 해. 아빠가 그냥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그렇게 결정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관심 있는 건 부모님보다 분명히 아이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오히려 질문을 하게 되고 아이가 대답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 아이가 스스로 주체가 돼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익을 투자 교육에서 투자도 중요하지만 투자라는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항상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투자 교육을 하다가 그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아이도 나올 수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다방면에 필요한 교육이 금융투자 교육이 되겠네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네. 지금까지 교육하면서 봤던 아이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순전히 운음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조금 특별한 경험이기는 했어요. 제가 그런 아이를 만날 수 있었던 거는 특별한 경험이기는 한데 요즘 아이들을 만나보면 저 투자라는 걸 해보고 싶어요 라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해서 어떤 돈을 조금 시드머니를 받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부모님이 이렇게 투자해 줬어요 인데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보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험들이 조금 많아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이제 변화하니까
그 상황에서 투자라는 것을 좀 더 일상으로 받아들인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 아이는 그 자기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종목도 고르고 공부도 하고 이런 케이스인데, 아까 처음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중요한 건지 이거를 인식시키는 게 참 금융투자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돈을 벌지 않잖아요. 돈을 벌지 않은 사람은 돈이 귀한 거 잘 모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 돈이라는 의식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까 증여된 돈일 수도 있고, 그럼 부모님 돈이라고 생각하지 자기 돈이라고 생각, 그런 의식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 교육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열심히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냥 건성으로 듣고 이걸 내가 왜 들어야 되지 뭐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이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저희 아이가 이제 커오면서 계속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들어온 모든 돈을 이제 저축을 먼저 했어요. 저축을 하다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4학년쯤 됐을 때 아이에게 이제 본인의 돈이 어느 정도, 본인에게 들어왔던 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이 돈으로 지금부터 투자라는 것을 할 건데, 이게 초등학교 3, 4학년 나이 때 뭐 10살, 11살 나이에 뭐 이렇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엄마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알겠어요. 그냥 이 정도의 선에서 정리를 해놓고, 이제 아이가 근데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아이에게 들어오는 돈에 제가 곱하기 1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면 어른을 만나서 2만 원의 용돈을 받으면 그 돈을 제가 2만 원을 매칭을 해서 4만 원을 아이 CMA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세뱃돈을 받으면 이제 그건 정말 좀 힘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설 연휴가 다가오기 전에 진짜 준비를 하거든요. 왜냐면 세뱃돈이 요즘에 단위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세뱃돈을 다시 그만큼 매칭을 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금액이 생각보다 빨리 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매월 아이에게 몫으로 뭐 1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해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엄마 돈이잖아요. 혹은 아빠 돈이잖아요. 부모님의 돈이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 거, 나중에 되면 내 거가 될 거,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은 하지 않아야겠다. 네 앞으로 들어온, 너의 몫으로 들어온 돈에 추가로는 해주겠지만 대신 이때도 조건이 있었어요. 이 돈으로 투자라는 것을 지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경험을 해보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경험을 하고 그때 찾을 수 있다. 그 전에 물론 찾아줄 수 있지만 수익이 많이 나든 중간에 뭘 갖고 싶든 그때까지는 이 돈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라고 해놓고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업이나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 아이는 딱히 뭔가에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고민을 했던 게, 그럼 우리 국가별로 한번 나눠서 투자를 해보자. 다른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 주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기회가 되면 그 나라에 여행을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국가로 조금 나눠가지고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돈은 A, B, C 중에 어디에 넣을지를 아이가 결정하게 했어요. 이번에 들어온 돈을 어느 곳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데 뉴스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 결정을 하고 이제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아이가 이제 조금 시간을 2, 3일 정도 두고 찾아본 후에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다는데? 라고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거 아니고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 말을 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본인의 돈이니까 본인이 그래야 또 알아보니까 라고 했는데 수익이 마이너스가 좀 심하게 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다른 걸, 평소 같으면 다른 걸 찾아볼 텐데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여기 왜 이래? 라고 아이가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 돈이어야 되는 거구나. 부모님의 지원이 아니라 내 돈이 들어가니까 저 10대 아이도 움직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들어오는 뭐 세뱃돈이라든지 그다음에 누가 주시는 용돈 같은 거라든지 딱 그만큼만 더 합쳐서 계좌로 넣어주는 게 매칭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이제 퇴직연금이 보통 이제 매칭 방식으로 돼 있어서 기업들이 근로자들이 넣는 돈만큼 그만큼 이제 지원하는, 그래서 덩어리를 좀 키워주는 이런 전략을 쓰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부모님 돈은 아니구나, 내가 이만큼 모았으니까 주는구나, 이런 의식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같은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돈의 수익률, 뭐 얼마 수익이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네가 한번 결정해봐라, 어디에 넣는 게 좋겠느냐, 이런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금융교육에서 이 대화가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래서 왜 예전에는 돈과 관련한 교육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하고 아이가 이제 오늘 하루를 이야기하고 최근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아이들 바쁘잖아요. 아이들 학원도 가고 부모님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일주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중고등학교 연령대는 특히나 더 그럴 텐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하고 톡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톡은 순간순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톡으로 이 그때 넣은 돈 어떻게 결정할지 좀 언제까지 알려줘. 이렇게 짧게 주는 게 아니라 2, 3일 정도 아이도 시간을 두고 정보를 찾아서 좀 얘기하면 이렇게 넣었어 라고 또 그걸 정보를 다시 전달하고 아이가 직접 볼 수도 있지만 또 신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돈 문제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아이도 부모 말을 듣고 또 부모도 아이의 결정을 또 존중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매칭 말씀드렸는데 매칭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아이가 경험을 해야 한동안 이루어져야 지원을 안 하면 신뢰가 깨지는 거군요. 그럼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회사를 다니는 뭐 금융회사 그런 건 없지만 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월급이 밀리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대한 내 신뢰가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게 돈 문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와 돈을 가지고 하는 모든 약속 그리고 아이에게 이러이러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내용은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런 게 결국은 금융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저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신뢰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금융이 또 신뢰잖아요. 네. 신용이 깨지면 금융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건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가 가르칠 수 없다고 하면 책이나 아니면 좋은 교사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발달했잖아요. 영상 매체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영상 매체보다는 도서가 낫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책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유가 영상이 유튜브에 너무 많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보가 나에게 혹은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인지를 찾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유튜브에 너무너무 좋은 영상들도 많고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서점을 가서 내 눈으로 보고 아이와 함께 선택을 하고 그 과정이 저는 좀 더 그리고 책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게 영상이긴 한데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한 사람의 그것을 쓰는 과정에서 굉장히 깊은 사고를 하고 나온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는 정보를 얻기가 쉽고 아이가 가졌으면 하는 어떤 생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는 결국은 책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유튜브에 검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이 아니라 개인 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근거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부모가 한번 검열하는 게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은 그래도 일종의 사회적 검열이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제가 동의합니다.